네, 그럼 지금부터 12월 중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11월 20일 인천 서구 완정로 천우명가 빌라 화재 시 긴박한 불길 속에서 인명을 구조한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지방소방경 정인근, 중부소방서 지방소방이 최석진, 인천지방경찰청 경장 송현승, 서부경찰서 순경 김명. 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표창장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 지방소방경 정인근. 위 공무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으며 특히 2017년 11월 서구 천우명가 빌라 화재에서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유정보. 표창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 지방소방이 최석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지방경찰청 경장 송현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인천서부경찰서 순경 김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시장님과 기념 촬영이 잠깐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잠깐 그 정인근 센터장님의 소감을 듣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 이 상은 그 왕길동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모든 대원들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그 지나온 1년 동안 우리 시에서 크고 작은 일이 있었는데 한번 주요 성과를 한번 인천 10대 뉴스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의 세부적인 그 우리시 시정 성과는 그 책상 위에 놓아드린 우리는 애인 시민과 함께 달려온 1년의 발자취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천 10대 뉴스 동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2017년) 인천 10대 뉴스 하나, 재정 건전화 목표 조기 달성. 인천시는 지난 해발 기준 총 부채가 11조 1,05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인 2014년 말 13조 1,685억 원에서 2조 63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인천시가 재정위기 주의 등급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2분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4.1%로 정부의 재정위기 주의 기준인 25%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2. 경인고속도로 인천풍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착공식이 동구 구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급속히 늘기 시작하면서 환경 문제와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함께 도심 단절이라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기본 부상이 확정됐습니다. 뉴스 3. 영종 청라 제3연륙교 건설 확정.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두 개의 민자대교 운영에 대한 손실 부담금 문제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건설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 보전금을 인천시가 책임지기로 했는데요. 제3연륙교는 2020년에 착공해 2025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뉴스 4.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 인천의 모든 중학교가 신학기 개학을 맞아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학생에서 이번 학기부터 인천 135개 학교 8만여 명 전체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5. 애인 정책 발표. 인천시는 지난 3년간 3조 원에 가까운 부채를 감축하였습니다. 텅 비었던 곳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재정 건전화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되돌린다는 취지로 인천시는 시민 실생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하여 왔으며 7회에 걸쳐 애인 정책 시리즈를 발표하였습니다. 인천시가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복지 정책을 확대합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1조 원을 들여 원도심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합니다. 뉴스 6. 특광역시 고용률 1위. 시민 희망 일자리 창출. 지난 10월 인천의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실업률도 3.8%로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이점을 살려 기업 투자 유치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 8층 건물 한 동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인데 이곳에서만 1,1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깁니다.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 시티가 문을 열면서 약 10,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 트리플 스트리트 개장으로 7,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금융 통합 데이터 센터, 한국 미쓰비시 엘리베이터 등 국내외 기업이 속속 인천에 둥지를 틀면서 최근 3년간 약 8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뉴스 7.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광역 급행철도망 GTX 건설도 속도를 냅니다.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연결하는 B노선 오는 2025년까지 구축됩니다. 광역 급행철도인 GTX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천 송도역에서 서울역은 82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듭니다. 인천발 KTX 출발역으로 지정된 송도역이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된 인천 김포고속도로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서울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출발해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운항이 다음 달 3년 만에 재개됩니다. 뉴스 8. 지지부진하던 현안 사업 본격 추진. 인천 검단 신도시 착공식이 오늘 인천시 서구 원당동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가 될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가 오는 2022년 인천에 세워질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합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수도권 첫 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9. 8대 전략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항의 올해 상반기 물동량 증가율이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수사됐습니다. 인천 58개 기업이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직구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은 한국 제품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인천 화장품 어울은 지난 10일 중국에 420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외 로봇 기업 유치의 중심지가 될 로봇타워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S10 동부가 관광 중심지로 급부상. 대규모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 시티가 인천 영종도에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의학 분야의 최고 권위 행사인 세계 수의사 대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적인 전자댄스 음악 EDM 축제인 월드클럽동 코리아 2017이 아시아 최초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인천 영종도에 레일바이크와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인천의 소중한 가치와 정신을 담은 인천 주권 시대의 실현을 위한 인천의 노력은 2018년에도 계속됩니다. 네, 모두 한 해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발전연구원의 IDI 리포트로 이종렬 인천발전연구원장께서 민선 6기 시정 철학 및 2018년도 우리시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 있겠습니다. 자, 원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인천발전연구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의 시정의 철학적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철학적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천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인천 고유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기반한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천 시민의 자부심 또는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천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울이 중심이었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 인천이 중심이 되는, 즉 인천이 서울과 독립돼서 오히려 인천이 주도하는 그런 철학을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천의 애인 정책입니다. 이러한 철학 가치 재창조와 주권을 기반으로 시민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시민의 애양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세 가지 철학적 기초가 서로 연계돼서 인천의 시정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꿈,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철학적 기초에 해서 나타난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이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세 가지 철학적 기초가 이제 성과를 보임으로 상호 연계돼서 이런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가는 당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한국의 어떤 매체를 보면 인천이 그 브랜드가 매우 낮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유일한 도시 중에서 인천이 가장 브랜드 가치가 급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인천이 뭐 그동안 소위 말해서 패싱, 스킵되는 도시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인천이 그런 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이 그냥 뭐 서울의 종속적이고 그 인천에 애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인천 사람이 떳떳하고 인천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걸 기반으로 이제 글로벌 시대의 인천이 세계 인류 도시로서 도약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2018년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제안해 보면,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원도심 르네상스입니다. 이거는 도시의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인류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천형 뉴딜 사업을 서로 상호 연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은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를 비롯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SOC 구조계획을 통해서 인천만의 고유한 어떤 그 재생, 맞춤형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대별 체감 정책을 제안합니다. 세대별이라면 청년, 노인, 그리고 나아가서 또 여성, 청년이 이제 창업하고 또 마음껏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사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요. 그러면 여성이 이제 그 육아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 또 워킹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각 그 지역에 연계된 어떤 기관들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 보스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그 4차 산업혁명과 맞춰서 어떤 새로운 어떤 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그런 복지를 통해서 노인들이 행복한 그런 시대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세계 인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조업 중심의 그동안의 산업이 이 4차 산업과 연계돼서 첨단 산업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로봇 산업단지도 봤다시피 그리고 소상공인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한 그런 인재 또는 대학 내 여러 가지 인프라와 같이 연계된 그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미래 제안을 해보면 인천이 세계 인류 도시로서 문화예술, 환경, 해양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고 자산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을 계속 강화해서 세계 인류 도시의 꿈을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실국별 2017년도 올해 한 해 분야별 시정 성과와 아쉬운 점을 주제로 실국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6건만 발표를 하고 13건은 서면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윤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제일 먼저 발표하게 돼서요. 너무 떨립니다. 그럼 감사관실 건의기 주간 종합청렴도 역대 최고 5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건의기에서 2002년도 청렴도 평가를 추진한 이래로 2005년에 저희가 6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로 민선 6기 이전에 발생한 부패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정부패 제로도시라는 큰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표에서 보다시피 최근 3년간 순위가 12위에서 15위 정도의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는 이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해서 역대 최고인 종합청렴도 점수 7.7점으로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청렴도의 외부청렴도 60.1%를 차지하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0.83점이 상승한 8.26점을 받아서 9단계 상승을 해서 전국 2위를 차지를 했고요. 종합청렴도의 25%를 차지하는 내부청렴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0.3점이 하락해서 12위를 차지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단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를 차지하는 정책 고객 평가는 16년도 대비해서 0.26점이 상승한 12위로 4단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6년도 대비 건의기에서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플러스 0.3점으로 해서 전남회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내부 청렴도가 하락한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청렴도 측정 기관의
에서 다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것은 이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간행으로 여겼던 그런 행위들이 이제 내부 직원들은 부패 행위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부패 인식이 향상이 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진 그런 결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청렴도가 역대 5위가 된 것은 이제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이 뭐 잘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 전체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 분들이 그 관심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시 전체 공무원분들의 총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된 점은 제일 먼저 이제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국장님을 단원으로 해서 청렴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전체 시 전체의 그를 포괄하는 반부패 정책을 이제 4대 전략 27개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교육 및 홍보 제고를 위해서 청렴 연극, UCC 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청렴실천협의회 시민 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월 이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해피콜 운영을 통해서 모두 신뢰와 청렴 행정을 최우선적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부패 감점이 아직도 전국 평균이 0.09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0.11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조금 더 아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에 대해서도 이제 실국에서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저희가 이제 종합 청렴도 중에서도 내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 평가가 이제 좀 취약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 요인을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 평가에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 부단한 청렴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언론에서 왜 이렇게 청렴도가 낮으냐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때는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런 거를 다 해도 저희도 이제 청렴한 인천, 신뢰받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천이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감사관실, 특히 청렴윤리팀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왔는데 이렇게 이제 성과 보고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기획관실 부채 담당 주무관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정이익 조기 극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혹시 그 한간에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붙여드린 멋진 별명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들 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영화 타이타닉의 그 남자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시민들께서 시장님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비교해서 네, 오늘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멋진 별명을 붙여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민선 6기 취임 이후 2017년 말까지 부채 감축을 위한 노력, 감축 내역, 변화와 성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상단에 박스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말과 2017년 말을 비교하면 총 부채 감축 성과를 말씀드리면 민선 6기 3년간 사실상 부채를 포함해 총 3조 7천억 원을 감축했습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총 부채는 14년 말 3조 1천억 원에서 17년 만 10조 1천억 원으로 무려 3조 원 이상이 감축되었으며
이 중 시본청 부채는 4조 7천억 원에서 3조 1천억 원으로 무려 1조 6천억 이상이 감축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공사공단은 8조 4천억에서 6조 9천억으로 1조 4천억이 감축하면서 총 부채액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는 아까 인천 10대 뉴스에서 나왔던 수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더욱 향상된 수치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본청 부채의 총 규모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 수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시 본청의 채무 감축률이 공사공단에 비해서 두드러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군구 조정교금이라든지 교육청 전출금 등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대행사업비 등 사실상 우리 시 본청 부채에 속하는 6,920억 원도 함께 해소함으로써 재정 운영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채 감축 성과에 의해 재정 위기 단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예산대 채무 비율이 금년 말 25% 이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채무 비율 변화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본청의 금융 채무는 아시아 경기대 경기장 건설 재원 조달 등으로 14년 말 3조 2,581억 원으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채무 비율 또한 2015년 1사분기 39.9%까지 치솟았으며 이로 인해 같은 해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인천시는 곧바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3개년을 수립을 하여 전력을 다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2분기 말 채무 비율이 최초로 24.1%로 떨어졌고 3분기 말에는 이를 22.9%까지 더욱 낮춰서 재정 정상단체 전환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박수는 이럴 때 한번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년 말에는 채무 비율을 21.9%까지 더욱 낮춰질 전망입니다. 이는 당초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목표 대비 1년 정도를 앞당긴 결과입니다. 참고로 여기 표에는 없지만 우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25%를 최초로 초과한 때는 2005년 26.8%서 최초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2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무려 12년 만에 최초로 25% 이하를 기록한 정말 대단한 성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괄목상대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비 및 보통교부세가 증가 추이가 2014년 2조 2천억 원에서 2018년에는 9,200억 원이 증가한 3조 1천억 원으로 증가 추세가 여기 이 막대 그래프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다가 2018년 마침내 3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정말 멋진 차트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금방 부자가 될 듯한 착각에 빠지는 정말 섹시한 차트인 거죠. 한마디로 죽여주지 않습니까? 그 리본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맨 우측 리본 박스입니다. 정부 지원금 중에서 우리 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는 최근 3년간 1조 3천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14년 대비 최근 3년간 6,60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비지원금의 경우 최근 4년간 9조 6천억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14년 대비 1조 5천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특히 2018년도 국비지원금의 경우 인천발 KTX 235억,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867억 등 SOC 관련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한
2조 6천억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리스레트 차량 유치 확보 프로젝트, 적극적인 탈루 은닉 세금 발굴 등으로 세입을 확충하였습니다. 이렇듯 부채 감축의 주된 요인은 보통교부세와 같은 정부 지원금의 확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시의 부채가 대폭 줄어들면서 부채가 줄어들면 덩달아서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입니다. 이자. 그 막대 그래프 아래 표를 보시면 부채로 인한 금융 비용이 2014년 말 4,500원이었던 연이자 부담액이 2008년 내년에는 얼마로 줄어드냐면, 자, 놀라지 마십시오. 2008년에는 14년의 절반보다 더 미친 연 2천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절감된 재원은 오로지 시민 행복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인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는 최근 3년간 엄청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들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며 지금까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여 주신 우리 인천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위기 주의단체 지정 해제를 12월 중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납세협력 담당하실 김세철입니다. 시민 부담 없는 세수 확보 리스렌트 유치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전국 자동차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세금을 사용 본고지에 납부하게 됨으로써 이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대상은 기업입니다. 차량 한 대당 리스 500만 원, 렌트 100만 원의 세금이 들어옵니다. 처음 시작은 100억이었고 그때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1000억을 달성할 즈음 2014년 정말로 복이 있는 분이 시장님으로 오시면서 아까 했는데요. 네, 오늘도 빚 갚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2천억은 해야지 하면서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45억 아시아인의 축제가 시작되던 그때 서울시가 우리 넘버원 BMW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본점이 서울에 있으니 세금은 서울에 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말입니다. 서울시와의 그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고 그때 우리 넘버 3 벤츠가 인천을 떠나갑니다. 2천억이 날아간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넘버 2 폭스바겐이 사고를 칩니다. 배기가스 조작 사건으로 판매가 중지되고 450억 세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내년부터 판매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11월 9일 대법원 2호 법정 10시 23분 45초 박정화 대법관님의 천상의 목소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100억 우리는 1,100억 원의 세금을 지켜냈고 리스 시장 확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기업에게는 전국 최초로 인가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온라인상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기업 현장을 방문 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주었고 차고지 규제 개혁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기업 유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조 2,970억 원의 시민 부담 없는 세수를 확보하였고 특히 내년 2월이면 민선 6기내 1조 원을 달성합니다. 전국 1위지만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우리의 열정, 시장님, 간부 공무원들이 전폭적인 지원, 관련 부서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쟁 도시 부산, 대구는 본청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차량 등록은 전담 부서가 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 전담 부서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확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예방과장 윤명환입니다. 금년도 7월 23일 날 인천시에서는 2010년, 2011년 이후 커다란 그 침수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그 극복하는 과정과 앞으로 추진해 나갈 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그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23일 날 침수가 인천시에 예기치 못했던 많은 그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현황으로 보면은 5,448건의 침수가 발생해서 주택이 3,954세대, 상가 등이 1,494동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현황으로는 인명 피해 1명의 사망이 있었고 재산 피해 38억 6,600만 원, 복구비 지원이 58억 3,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재산 피해와 복구비 지원의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재산 피해는 세대당 60만 원씩 책정하게 돼 있고 복구비 지원은 세대당 100만 원씩이 지원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피해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우량이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100mm에 해당하는 집중호우는 10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하는 그런 그 100년 빈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의 그 하수관거의 모든 그 설계와 시공은 3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그 시우량의 물량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노력입니다. 침수 피해 복구 대책회의를 4회를 가졌습니다. 이 중 시장님 주재 3회를 가졌고 부시장님 주재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중호우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8월 17일 날 완료하여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 조기 추진 사항입니다. 7월 29일 날 6일 만에 응급복구 100%를 완료해서 이 중 투입 인력이 5,693명, 투입 장비가 670대를 투입하여 6일 만에 조기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입니다. 각구 침수 피해 조사 인력 부족으로 NDMS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입력 지연 초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재해를 발생했을 때 NDMS에 입력을 해야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각 구에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NDM에서 입력을 제때 입력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11년 이후 침수 피해가 없어서 한 6년 동안에 걸쳐서 풍수에 대비 방제 인프라를 전혀 대비하지 못해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이렇게 아쉬운 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재난 대응 초동 제처를 위한 선진 재난 상황 시스템 구축을 내년도 4월 달까지 예산 30억 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통합 피해 조사단 구성을 인력 풀 가동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각 부서별로 통합 피해 조사단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현재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피해 조사단을 인천시에서 즉시 파견하여 인력 지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제 인프라 구축 사항입니다. 5가지로 분류해봤습니다. 저지대 역류 방지 시설 설치 사업 시행, 우류 저수 시설 4개소 설치, 배수 펌프장 신증설 추진, 빗물바지 맨홀 단면 확대, 하수 광고의 점진적 용량 신증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난예방과에서 추진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역류 방지 시설 설치 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본 예산에 6억을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구 6억과 시 6억, 12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무기시에 그 저지대 주택의 그 하수관 역류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지대 하수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조리 시설 4개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금년도에 비 피해가 심했던 남동구 2개소, 부평구 1개소, 서구 1개소의 4개의 우수 조리 시설, 일명 이곳은 지하에 커다란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공원이나 그런 녹지 이런 데에다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상당히 사업이 진척돼서 현재 저번 주에 있었던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 펌프장 신증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수 펌프장은 인천시에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5개 정도의 증설이 필요하고 2개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서 내년도에 이것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바지 맨홀 단면 확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빗물바지 맨홀 단면 확대는 사실상 재난안전본부의 업무는 아니고 도로과 업무 소관인데 이것도 해당 부서와 긴밀히 업무 협조 체계 유지해서 시행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하수관거의 점진적 용량 신증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수과의 업무 소관인데 재난안전본부의 업무 소관만이 아니고 하수관거의 점진적 용량 신증설이 돼야만 빗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역시 긴밀히 업무 협조 체계에서 인천시의 방지 업무가 튼튼히 이루어 놓아서 앞으로 빗물 피해가 없도록 점진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 17년도 그 성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 임미선입니다. 사람들로 부쩍거리는 계양문화 플랫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 플랫폼 사업은 전국에 5개 문화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인천 계양장 문화지구 안에 있는 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차이나타운에서 신포시장까지의 구간을 문화공간으로 잇는 복합문화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1883년 개양된 인천항은 벼성과 쌀가마니가 주로 운송되었고 그중
지금의 아트 플랫폼과 하버파크 일대는 쌀가마니를 나르는 사람들과 장사꾼으로 북적거리는 인천 사람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우리 국은 작년 12월 18일 인천 문화계와 문화정책에 큰 획을 긋는 문화주권 발표를 준비하면서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천의 가치가 담긴 공간을 문화로 재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문화주권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계양문화 플랫폼 사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이 많이 찾는 시민과 함께하는 아트 플랫폼을 위해서 작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창고를 창고 갤러리로 자투리 공간을 유리 홍보관으로 예술가의 창작 공간을 개방형 창작 공간으로 일부 운영하였고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위해서 현수 등 고부 조명 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한 시민의 심리적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주말 아트마켓, 그다음에 해질녘 콘서트, 버블 매직쇼 등의 그 특색 있는 기획 공연을 준비했고 계양장 밤마실 등 야외 광장 중심의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서 가동률이 작년 대비 7% 증가된 40%이고 관람객도 11월 말 현재 9만 명으로 2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떨리지 않을 줄 알았더니 많이 떨립니다. 인천은 아펜젤러 목사와 선교사들에 의해서 풍군과 서양 악보가 들어오고 교회에서 찬송고가 불려지고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합창이 강한 도시입니다. 서양 음악, 대중음악, 노동음악 등 음악의 메카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음악 역사를 기록할 뮤직 플랫폼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법원에 동인천 등기소 매각 공고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올해 상반기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온갖 아이디어와 에너지 그리고 신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양장에 유일했던 민족자본은행인 조성상업은행 인천 지점의 건물 부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천 계양장 일대에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계양장 일대에는 일본 자본이 거래되는 은행이나 보험사 1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본 제1은행, 18은행 등의 그런 일본 자본은행은 현재까지도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유일했던 민족자본은행 건물은 부재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부재하지만 이 역사를 후손이 기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부지에 들어선 동인천 등기소를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원 매각 공고를 늦추게 하는 등 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제1회 추경을 통해서 건물 매입비 25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8월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동인천 등기소를 지날 때 사실 저 건물이 내 건물인 것처럼 아주 흐뭇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산 확보에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중이고 문화재단 사무실과 인천음악관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12월 27일 인천음악관이 정식 개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근대문학관을 북플랫폼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문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문학은 스토리를 통해서 문화의 기본이 되는 소재를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문화 산업의 씨앗입니다. 올해 12월 재단 사무실이 빠지고 나면 그 현 재단 청사 건물을 근대문학관 기획 전시실로 조성을 하면 622평방미터가 확장된 2060평방미터 규모로 전국 최초를 넘어서 전국 최고의 문학관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모든 인천의 문학가와 문학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올 인천 서점을 개점해서 아트 플랫폼과 문학관을 찾는 시민이 차를 마시면서 여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책과 아트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서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사업이든 스토리를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 보람이 시민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제6국장 유이사입니다. 네, 우리 임미선 주무관이 발표한 거는 우리 300만 시민이면 누구나 그 문화적 주권을 권리적 차원에서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또 저희의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 비상을 꿈꾸는 잔류왕이 이제 반성의 계기의 이 항목입니다. 잔류왕 과연 그 별칭에 만족할 것인가? 또 과연 저 그 일부 리그에 잔류했 그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추진했는지 여기에 대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38라운드 마지막 경기 상주와의 게임을 잠깐 50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심히 주관합니다. KB 문선민인데요. 문선민 슛! 지금은 어떤 판정인가요? 득점으로 연결이 되네요. 네, 클래식 잔류를 향한 수락한 인천이 먼저 쏘아 올립니다. 음량을 조금만 키워주실까요? 1대0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완벽한 좋고요. 왼쪽입니다. 그다음에 슛! 인천이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향해 두 걸음 나아갑니다. 치명적인 지금 두 번째 득점이 나왔어요. 네, 이건 쉽지 않아요. 이 두 번째 실점은 큽니다. 네, 다음. 네, 우리가 그 경기장에 가면 이렇게 힘차게 응원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이러한 경기가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반기에서 전체적으로 K리그가 12개 팀이 있습니다. 12개 팀 중에서 12위, 25게임 중에서 승리를 3번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무득점, 늘 어딘가 아쉬운 인천, 또한 리더십에 대한 공백의 불안한 확산, 그다음에 인천 유나이티드 3연초가 또한 시민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다음. 저희의 반성은 작년도에 32명의 선수 중 24명이 타 구단으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공격수,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급 선수가 8명, 9명, 뭐 이동국이라든가 이근호라든가 이런 선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공격수가 부재하고 조직력이 약화됐고 전체적인 승수가 없다 보니까 감독과 전 선수 간의 전술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고 성적 부진에 대한 내부적 어려움이 이제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위기 반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 유나이티드는 시민 구단입니다. 시민이 모든 이 주인이 되는 구단입니다. 따라서 감독 및 선수단에게 이제 구단주는 시장님이시거든요. 이제 구단주는 물론이거니와 시민들 전체가 무한한 신뢰와 성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단합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하반기 우리가 잔류로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자, 과연 18년에도 잔류로서의 그 성공을 우리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만족을 해야 되겠냐?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해서 우리의 목표는 현재 금년도에는 50억을 우리가 이제 12로 지원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비도 70억으로 지원해서 전체적인 재정 규모를 늘리고 그다음에 유망주를 발굴하고 우수 선수를 영입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과의 기술 자문을 통해서 운영 전략을 획기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1차적인 내년도 목표는 상위 스플릿이 게임하는 상위 리그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년에는 최소한도 4강까지 목표를 갖도록
내년도에는 충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인천 유나이티드가 상주와의 38라운드에서 2대0으로 격파를 하면서 잔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서는 즐겁게 운동장에 오셔서 에너지도 받고 힘찬 성원도 보내는 그러한 게임을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잔류왕으로서의 그러한 그 별칭을 축구협회에 저희는 반납을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의 발상지가 인천입니다. 최초를 넘어서 최고의 인천 유나이티드가 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과 큰 박수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일반화 추진단 일반화 정착진단 황윤식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현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과거 인천기점에서 신월까지 23.9km가 고속도로였으나 12월 1일 인천기점에서 서인점까지 국토로부터 관리권을 이관받아 일반화도로로 변경되었고, 현재 서인천 IC에서 신월 IC까지 13.45km만 고속도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당초에 기본구상을 수립하면서 교통량이 적은 인천기점 부근을 먼저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시착공을 요구하는 의견을 담아서 동시착공하는 것으로 4월 24일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을 수립하면서 민학간 협의회라든가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시민참여협의회를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지난 9월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이관에 대해서는 15년 12월 국토부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올 3월 이관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최적의 상태로 인수인계를 받고자 보강 범위를 협의하는 등 절차를 거치면서 올 12월 1일 날 이관되었습니다. 추진 성과입니다. 가장 큰 추진 성과는 일반 도로로의 변경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도로에 단절을 하고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전체로 고속도로 기능도 저하되었고, 교통 소음이라든가 분진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원도심이 낙후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새로운 소통 공간을 마련해서 주민에게 돌려주고자 일반 도로로 전환하였습니다. 일반 도로로 전환되었지만 지금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개량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연속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통 안전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서인천 IC 주변은 80km로 그 외의 구간은 6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도 보셨듯이 12월 1일 날 일반 도로가 시작을 알리는 구조 개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고속도로가 상행에서는 서울 방향으로의 진입만, 하행으로는 인천 방향으로의 진출만 허용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인천 방향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하대, 육공단 국가교, 방축 국가교, 성남 제2국가교의 10개소의 진출 입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설명회, 민학간협의회, 시민참여회 등을 거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담아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사업은 일반적인 단순한 고속도로에서 일반 도로의 기능을 변경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도심을 단절했던 도로를 시민소통의 사람과 공원,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민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고 주변 지역을 활성화시켜 원도심을 부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도심을 단절하고 있던 옹벽과 방음벽, 도로의 단차를 제거하는 도로개량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12월 착공, 21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부의 공원과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20년 3월 설계를 착수하여 21년 6월 착수하고 24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권 개발을 통해서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권 9개의 개소와 지구단위 11개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및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여 국토부의 공무원 운동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일반 도로화로 인하여 부족해진 고속도로 기능을 개선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남북충으로는 문학에서 검단 신도시까지의 지하 민자고속도로를, 동서쪽으로는 서인천에서 신월 IC까지의 지하고속도로를 2025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확대 및 통행료 폐지입니다. 서인천 나들목에서 신월 IC까지 구간이 2025년 지하고속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지상부는 일반화가, 통행료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수입이 건설 유지비의 총액을 상회하는 등 오래전부터 통행료 폐지와 지금 현재 일반화됨에 따라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 내년부터 일반화와 통행료 폐지를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협의하여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실시한 원도심 재생 정책에 대해서 잘된 점보다는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혁신하고 더 잘 정책을 펴서 시민들이 행복한 원도심 재생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원도심 부용 가속화입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정책은 사실 이렇습니다. 도시를 확장하면은 여기에 따른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됩니다. 확장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많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원도심이 쇠퇴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천시는 전국의 인구 증가율이 최고고, 그 다음에 면적 증가율도 1위입니다. 지난 10월 인구 300만 시대를 도래했습니다. 면적 또한 최대 도시로서 전국 1위입니다. 이렇게 인천은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미래 성장 도시입니다. 그런 반면에 원도심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쇠퇴는 어느 정도냐면은 전체 149개 읍면동 중에서 한 80%에 차지하는 117개 읍면이 쇠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신 주민은 217만 명입니다. 약 73%에 해당되죠. 이런 쇠퇴 지역이 많이 발생됐는데 시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간파하시고 올 초 2월에 저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저희 균형 건설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도시균형 건설국의 역할은 뭐냐면은 원도심의 균형 발전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할 역할은 그동안에 추진한 사업 중에서 지역에 있는 문화적 가치를 생각한 원도심의 활성화 정책입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전면 개발 방식에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서 땅값이 상승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딴 데로 또 이주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이런 재원 확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고, 저희 시의 재정 위기 단체인 청구 비율이 37.5%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건전을 위해서 최근 3년 동안에 3조 아까 말씀드린 7천억의 감축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연말에는 재정 정상 단체로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될 걸 보고 있습니다. 그간 활성화 노력입니다. 올 2월에 저희는 원도심의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펴기 위해서 원도심 재생 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시의회와 같이 여기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이 회장으로 하고 10개월 동안 현장 실사를 통한 문제점과 세부 추진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2천억씩 5년 동안 1조 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특별하게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인천형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누질 공고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서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기대될 거 보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데요. 동이천 주변에 촉진지구가 그동안 10년 동안 지구 지정 후에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LH하고 같이 함께 출구 전략을 세워 전면 개발 방식보다는 핵심 앵커 시설 설치해서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상권을 보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주거 약자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인 우리 집 1128호를 확보하고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 그동안 신도시에 비해서 원도심에 재정 지원이 미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년 2천억씩 5년간 2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조장이 되고 거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형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형 주거 환경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격차가 심합니다. 생활 격차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올 7월부터 저희가 전문가 산학관 협력하여 원도심에 또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자. 이런 생각하에 지금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하나는 CYPT라는 도시 진단 프로그램을 돌려서 도시를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와터 프레임 수립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스마트 시티 원도심의 스마트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원도심의 상징인 동이천 주변 지역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데요. LH와 협력해 가지고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인천의 우리 그 핵심 도시재생의 핵심인 1거점 2축이 있습니다. 1거점은 내양을 중심으로 한 기항 창조도시입니다. 2축은 경인고속도로하고 경인전철역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세타가 심화된 지역부터 해가 도시재생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 원도심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문화 역사를 활용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평역 같은 경우는 음악도시, 동이천 같으면은 영화 예술도시로 특색 있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여기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해서 도시지원센터에서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인천형 우리 집 1만 호 주택 매년 1,000호씩 해가 10년간 10,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그다음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가 그다음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애인 동네 만들기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주거 불안이 없는 행복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을 통한 산업 육성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마을 기업 육성도 같이 병행해서 지속 가능한 원도심 부흥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재생 사업, 주차장, 교통시설 등 확충이 필요한 원도심에 집중 투자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시장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매년 특별하게 지원해 준 2천억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 합니다. 그 뒤에 8분 남았는데 발표하신 분들은 좀 짧게 간략하게 좀 핵심 내용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기후과 김성배 주무관입니다. 환경녹지국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녹색기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청사의 냉난방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운행에 따른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데 그거를 감축해서 이제 실적을 가져간 건데요. 이제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년 연속 그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6년 전년 대비해서 16년도 실적은 3% 증가한 42.6%를 감축해서 지난 11월에 이제 환경부 장관상과 또 시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미리 각 기업에 할당한 온실가스를 이제 우리 인천시의 할당 허용량보다도 더 노력해서 이제 감축을 해서 그 남는 그 감축 부분을 이제 시장에 팔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30억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한 18억 원 상당에 해당되는 감축분을 이제 시장에 내놓고 팔아서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억 원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이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은 2008년부터 이제 시민사회가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시에서 그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좀 창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몽고 중국의 그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건데요. 나무 심는 게 얼마큼 사막화에 황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겠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의식을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의식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나무를 심어 나간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이제 그 10주년 행사를 이제 시장님 모시고 다녀왔고요. 그래서 몽고 대통령하고 면담을 갖고 이제 대몽고 경제교류의 어떤 교두보를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시와 자매 결연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GCF 연관산업 육성인데요. 이제 GCF 시민사회에서 늘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GCF를 유치한 이후에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늘 저희가 받는 이제 부담인데요. 올해는 이제 중앙정부나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슈 메이킹 하는데 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정운영과제 지역 공약 과제의 하나로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공동으로 학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이제 입법 지원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서는 각 팀 간의 경계가 사실은 이렇게 뚜렷하진 않고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조선일보 환경대상에는 뭐 환경 경영, 환경 기술, 환경 교육 등등 한 5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저탄소 녹색 부문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그 환경부 장관상하고 또 1,000만 원 시상금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몽고 나무 심기가 시민사회와 같이 진행해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시장님께서 환경주권 발표 이후에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하고의 그 유대를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 현안을 들고 다양한 그 환경 문제의 활동가들, 전문가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이제 계속 그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환경 분야의 키워드는 아마도 이제 진정성, 소통, 또 시민 참여, 환경 거버넌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GCF 연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 용역이 내년 3월에 이제 완료가 될 텐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2015년 4월에 이제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녹색기후 클러스터 기본 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제 보다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몽고의 나무 심기 사업은 이제 대상 지역을 이제 좀 옮겨서 울란바토르 시로 옮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되게 국제적인 이슈가 주목될 게 있는데요. IPCC 총회라고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과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향후에 기후 변화를 2도씨로 억제하려고 하는데 좀 더 전진적으로 1.5도까지 낮춰보자라는 그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내년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주목을 받을 행사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상청하고 같이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한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사실은 2015년에 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이라는 4자 합의를 통한 정책 개선에 크나큰 획을 그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4자 합의에서는 2가지의 큰 기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 보상 기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하나의 일체 지분이 없이 피해만 당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매립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1,6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저희가 1단계로 40%에 이르는 660만 평에 대한 저희가 지분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한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면 옛날 가격으로 아라뱃길 보상금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해도 1조 5천입니다. 거기가 저희가 도시계획권까지 갖고 있으니 그 땅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인천시가 그에 대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50%의 가산금도 이미 작년 기준으로만 해도 783억을 거쳤습니다. 올해 약 800억 가까이 거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 돈이 서구 지역 매립지 주변에 쓰일 수 있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종료를 위한 대안을 저희가 갖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종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체 매립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을 저희가 합의서에 담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두 번째, 공사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이관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이관이 지연되는 이유로서는 일단은 재정 적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됐었죠. 시도 적자인데 공사도 적자다. 그걸 왜 인천시가 갖고 오느냐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저희가 크게 진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십시오.
재정 적자 일시적으로 14년과 15년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손해 봤습니다. 작년에 189억의 흑자를 봤습니다. 근데 재정 적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사가 매년 적자를 봐서 직원들 급여를 못 주게 된다든가 운영이 안 된다든가 그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적자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흑자를 볼 수밖에 없고 적자가 되면 메워줘야지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자가 돼서 저희가 안 갖고 오고 흑자가 돼서 안 갖고 온다는 건 본질이 아니고 여기는 운영을 하려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흑자를 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호도하면 안 되는데 공사 노조에서 만들어낸 적자인데 왜 갖고 가냐에 저희가 계속 갇혀 있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적자 보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는 손해봤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죠. 그래야 자꾸 시민사회에서 여기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왜 갖고 가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 지방에서 하면 전문성이 부족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다 매립지 지방공사 지방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립지 공사 직원들 인천시에서 그대로 고용 승계하는데 왜 전문성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사 이관 저희 인천시 관할에 있을 때 공사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울시, 경기도 저희 인천시에 발의 못한다라고 집행력을 갖게 될 때 대체 매립지 조성에도 탄력이 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사 이관과 대체 매립지 조성은 정말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다음. 그런데 아쉬운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시민적 공감대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재정 건전화, 시도 재정 건전화 됐습니다. 공사도 건전화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자,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조와 주민전협의체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반대 논리 서로 싸워가면서 우리가 맞다라는 것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계속 공사 이관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법 발의를 해서 미뤄 나가겠습니다. 자, 공사 이관 시민의 힘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추진할 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의 다시 한번 왜 인천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세 분만 더 저 발표를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경제국 창업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팀장 정상구입니다.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그 청사진 사업, 즉 그 청년 사회 진출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시비 예산 23억 원이 절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전국 최초로 그 시와 고용부 간의 일자리 협업으로 그 구직 활동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 지급하고 있었던 부분이 국비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산이 절감된 23억 원은 그 당시에 그 추경 때 그 창업 재기 펀드로 재원이 활용되면서 375억 규모의 창업 펀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기서 23억 원의 절감이라는 측면보다는 375억 원의 어떤 투자 자금을 우리 시에 유치를 했다, 이런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했던 이러한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 시는 5개월 연속으로 특광역 기준으로 탈꼴찌를 면했습니다. 지금은 지난 2월에 실업률 6.4%로 꼴찌였던 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3.8%라는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서울, 대구, 부산 다음으로 저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그 좀 더 눈여겨볼 사항은 청년 실업률인데
청년 실업률이 1분기 말에 11.9%에서 3분기 말에 10.3%까지 줄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꿈의 숫자인 한 자리 숫자로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음. 저희 이러한 어떤 그 청사진 사업이 어떤 성공했던 요인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저희 국 단위의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토론회 그리고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 거기에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34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18개 사업을 예산 반영에 실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또 그러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의 업무의 적극적인 협력과 추진으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말 청년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16일 애인정책 3를 그 유휴기지 개소식에서 직접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창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의 그 창업자들의 그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기업화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그 창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 허브 구축 사항이 있겠고, 그리고 그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창업 재기 펀드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창업인들의 그 커뮤니케이션과 그리고 코워킹을 위해서 인스타 카페를 조성해서 IT 타워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관련해서 다문화인들의 그 모국 언어를 이용한 다누리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전문 텔레마케터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공간에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업 동아리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인들이 그 문서화 능력이라든지 정보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지피지기 창업 성공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유지와 그리고 그 청년 복지를 위한 인천 청년사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청년들의 그 의복 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접 지원 서비스, 그리고 청년들을 많이 고용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포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휴기지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와 그리고 창업의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총 34개의 그 신규 사업을 발굴했었는데 이 중에 사업화 예산은 18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추경 때 또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완벽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는 실업률은 낮추고 또 고용률은 높이면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실업률이 꼴찌다 보니까 고용률 1위라는 부분이 빛에 가렸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실무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마지막으로 저희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그 자료들은 저희가 인투인 게시판에 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 영종 청라개발과의 박노리입니다. 핵심 내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연육교는 영종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해야 하는 목적과 투자 유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크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을 연결하며 총 연장은 4.66km입니다. 그중에 교량은 3.64km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국토부와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해서 오랜 기간에 협상을 도출하였으며 국토부와 또 민자 사업자 간의 협상할 수 있는 안을
우리 시에서 제시하여 가지고 11년간 제자리에 있던 제3연합교 건설에 대해서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LH에서는 영종 하늘도시와 청라 국제도시의 조성 원가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사업비 5천억을 확보하였음에도 국토부와의 협의가 장기간 지연이 되면서 15년까지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시고 사업 추진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작년과 금년도에 최적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시행하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경제청장님과 그 이하 모든 직원까지 국토부의 장관, 차관님, 담당자까지 수십 차례 협의와 건설의 필요성을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성공 요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시상초의 용역 시행마저도 반대를 하면서 상당히 진척에 어려움을 보였었는데 최적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 설계를 발주해서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수요 예측을 통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또한 손실보전 규모도 도출하여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 방안 마련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이해 설득을 시킨 결과라고 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도 내년과 19년도 실설계 용역비를 170억 원을 예산을 반영하여 놓았고 현재 실설계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부터 24년까지 5년 동안 공사를 시행하고 2015년도에 개통하는 것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관광공사께서 시티 투어 좀 홍보하시겠다는데요. 나중에 하시겠어요? 예, 생략을 하고 시장님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확대 간부회의를 하다 보니까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성과와 또 반성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선은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가지고 상당한 부분의 시정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또 아쉽고 미흡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그것을 잘 보완해서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자기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은 막상 우리 인천시 전체 일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핵심적인 상황인데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부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더 초래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반대 논리해 가지고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의 모든 공직자는 시 큰 흐름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해서 우리가 일한 것이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 모든 가족들이 정확한 팩트라든가 또 의미라든가 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어떤 다른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냐 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이건 책무입니다.
그런 생각 갖고 시간이 없어 여기도 다 좋은 이거 말고도 사실 금년에 성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각 부서별로 중앙으로부터 아마 표창과 수상을 한 게 아마 최고로 많을 겁니다. 특히 복지 분야, 여성 분야 또 이런 분야에서 환경 분야 이런 분야에서 아마 제가 보건대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좀 정리해서 저는 간결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자랑도 하라 이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긍지를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공유하는 자리.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들을 다 잘해 주셨는데 자 핵심적인 사항을 조금 제가 시장 입장에서 들으면서 느낀 걸 얘기할게요. 청렴도 5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15, 16, 17이 15가 낮았던 것은 그전 3년거에 대한 그 진행 상황 때문에 낮았다는 거 이게 팩트예요. 금년도는 뭐냐 14, 15, 16년도의 결과가 올해 반영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왜 이렇게 낮으냐? 그 전에 민선 5기 때의 상황이 지금 그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팩트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이 청렴도가 급격히 향상된 거는 그런 건수가 거의 줄고 그래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사실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게 자기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채무 비율 25% 이것도 정확한 팩트가 3조 4천억이었는데 지금 연말 되니까 자꾸 늘어나잖아요. 빚을 갚으니까. 그러니까 실제가 한 3조 몇백억이죠. 그 이제 장부상에 나타난 거고 장부상에 나타났지 않지만은 교육청의 전출금이나 군구에 줘야 될 거라든가 미행금 이게 한 7천억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준으로 하면 내년도에 또 조정하겠지만은 3조 7천억이 줄은 겁니다. 부채를 상환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05년도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25% 이하로 줄었고 또 엉뚱한 사람들 하는 얘기 있죠. 뭐 무슨 땅을 팔아서 갚았네. 뭐 지방세가 늘어서 그러네. 무슨 자연적인 추이네. 여러분 지방세가 늘면은 교부세가 현격하게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이번에 약 5천억 온다면은 무려 지난 4년보다 약 1조를 더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늘어난 거 자동차 아까 리스 렌트 차량의 53%를 인천시에서 유치했어요. 이게 지금까지 8,600억이고 내년 민원사기가 1조 정도를 가져온 겁니다. 1조를.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땅 팔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선 오기 때 부동산을 1조 8천억을 매각하겠어요.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1조 8천억을 매각하고 3조 7천억이 빚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민선 6기에서는 실제 3천 몇 억. 왜냐하면 경제성에 온 건 이관해갖고 갚는 거니까 돈을 주는 거 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3조 그 얘기가 되네 진짜. 3조 7천억이 저기 늘어났고 현재 기준으로 3조 7천억이 줄었어요. 민선 6기. 이런 팩트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실무부서에서 알면 되는 거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50년 수건을 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천의 중심을 흐르는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도시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차일피일에서 2015년도에 장관하고 그냥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가 돼서 이 문제는 지금 속도 제한이 주었다면 당장의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4통팔달의 인천 도시 원도심 재생의 획기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천지개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다. 원도심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년 2천억씩 1조를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계양창조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중구 동구 이론에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걸 아시고 수도권 매립지 아까 이상봉 국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라고요.
아니 수도권 매립지 우리 종료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이 종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안까지 다 해서 종료시킨 거예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그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동안에 3-109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대신에 수도권 매립지를 전체를 인천시로 넘겨라. 이미 40%는 200만 평이 왔어요. 이미 요 1209 쪽. 나머지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가상금을 해갖고 700~800억이 1년에 들어와요. 매립지 관리공사 이관하도록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아니 거기 그걸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 자산이 5천억이 넘어요. 그게 흑자로 돌아섰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꼴을 만들겠다는데 공사 노조들은 조금 반대. 왜냐하면 국가공사가 지방공사 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에 와야지 지금 테마파크가 몇 조짜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까 이상목장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거는 정말 앞으로 엄청난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토론을 하자고 그랬어요. 논쟁하자. 안 온대요. 토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꼴 아니 어느 기업이 자기 준대는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바로 우리 정책의 주도권을 다 갖고 있는 거. 이미 다 푸른 거예요. 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종료하도록 시한을 정해놨고 매립지를 전체 인천시에 받도록 해놨고 관리공사가 오면 더 확실하게 모든 걸 주도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매립지 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 때문에 대체 테마파크가 안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없어요. 어떤 누구라도 전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논쟁하자. 안 한다는 거예요. 논쟁은. 왜 그렇게 했어요? 분명한 사실을 그리고 한경록 축장도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3연육교도 이것도 10년 동안 못 푸는 거예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제3연육교를 건설하면은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가 민자도로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장이 돼서 보니까 그냥 책임만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손실이 약 2조 발생한다. 국토부가 1조 7천 내지 2조 2천 2조 발생한다. 2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핵심이. 그래서 제가 아니 5천억까지 영종 청라에 다 분양가에 포함돼 갖고 건설비는 갖고 있어요. 그거 해놓고선 그다음에 뭐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 된다는 건 그거는 사기 분양 아니냐.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무슨 소리야. 용역부터 해. 설계, 후, 착공 해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2년 전에. 무조건 용역해. 용역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실질적으로 손실은 5천억대밖에 안 나와요. 왜 그렇겠어요? 교통량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냥 일부 중앙부천학에서 그냥 귀찮은데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5천억인데 건설비는 다 있으니까 그 건설비도 만약에 제3육교를 우리 결정은 안 됐어요. 유료냐 무료냐. 근데 무료로 하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유료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인천 시민 청라나 영종에는 1,000원을 받거나 무료로 하거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5천억대의 손실 보전은 다 하고도 남고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제가 추정한 데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통량이 지금 영종 인천국제공항이 2터미널이 내년 1월달에 개통이 되는데 올해 6,300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영종공항이 작년 5,700만 명이 이용했고 이제 7,200만 명이 이용해야 돼요.
제가 보는 생각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재정 문제가. 그래서 제가 착공을 선언한 겁니다. 저 건설을. 그게 제3연육교예요. 2년 동안 우리 또 해당 부서에서도 끈질기게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룩한 결과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올해는 제가 좀 흐뭇해요. 왜냐하면은 재정 건전화도 우리가 1년 당겼다 했지만 사실상 거의 그것도 힘든 거거든요. 내년까지도. 근데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재정기획관실을 비롯해서 뭐 납세담 등 세정과 뭐 재산관리 담당관실 모두가 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진실이. 또 각 부서장들 또 국비도 지금 2조 6,754억 금년에 확보했지만은 매년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국비 딴다고 해서 재정이 막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을 우리가 현격하게 줄였다는 진실을 아셔야 돼요. 국비는 많이 늘었지만 시비 매칭 비율은 계속 20% 초반으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 여유가 생긴 겁니다. 교부세가 의무적으로 쓰는 돈이 1년에 1,000억, 2,000억 하던 것이 4,000억 이상, 5,000억대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리스 렌트 차량 이런 데서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한 자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그건 그 부서니까 아니죠. 모두가 다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체증이 확 풀린다 하는 게 제3연육교 문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 로원시티 문제, 검단 신도시 문제, 거기에 지금 이제 청라 이제 7호선 막바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시티타워가 올라가고 수도권 매립지가 정상화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상상치도 못했던 인천발 KTX가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GTX 또 국립세계문화박물관 또 우리 국립해양박물관 시립미술관을 포함 뮤지엄파크 사실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가지고 많은 진짜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10년 묵은 체증들이 많이 가시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청라에서 토지대교 거점 야간문관 들어도 10년 동안 못 푸는 거예요. 10년 동안. 안상수 의원님도 그 여기 올 때 오셔갖고 10년 체증이 다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김포하고 협의가 돼서 확정이 됐어요. 김포에서 100억 부담하는 걸로 해서 10년 동안 못 푼 것이 다 풀리고 또 영종에는 3개의 복합 리조트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고생해갖고 인정받고 시민들은 또 사랑받고 그게 공직자로서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공감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 분 한 분 그 해당 공무원들 다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또 인정을 받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느냐 정말 고심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뭐 공무원의 근무 행태라든가 인사라든가 기타 처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있어야 되죠. 이제 오늘 뭐 승진 인사 발표하겠지만은 저는 정말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직자들 조금이라도 더 사기 진작을 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나 정말 고민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거기에 이제 좀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충정만큼은 이해해도 좋겠다. 부단히 앞으로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정의롭게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인사부서 실무자들은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고민을 하고 노력하는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은 뭐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300만 도시고 시민이 기대야 바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는 이룩할 수 있다. 아까 그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유나이티드를 얘기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저가 구단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천이 어떻게 축구의 발상지 그런데 맨날 뭐 잔류왕 이거 창피스럽다.
사실 시민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 구단 중에서 지금 클래식에서 2부 챌린지로 떨어지지 않은 유일한 팀이 우리 인천이에요. 한 번도. 지금도 많은 팀들이 2부에서 헤매고 있어요. 시민주가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나 삼성이나 포항이나 이 기업에서 몇백억을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전북한테도 칩니까? 잘 모르는 사람. 전북은 국가대표가 5명이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구단주로서는 사실 그 인천 시민의 사기하고 관련되고,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년에도 계속 하위권 해갖고선 10경기를 남기고 완전 꼴등이에요. 도저히 회복이 안 돼요. 감독을 바꿨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마지막 10경기가 6승 3무 1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신 11위는 승강전하고 12등은 탈락이고 10위를 했어요. 올해 13경기를 나놓고 완전 꼴등이에요. 또 저는 결심을 했어요. 비상한 각오로 해서 이제 대표가 교체됐는데 4승 7무 2패를 했어요. 6승 3무 1패면은 우승이에요, 우승. 그 연내 성적이 그렇다면은 우승이에요, 우승 성적이. 제일 꼴찌 팀이. 금년에 4승 7무 2패면요. 만약에 연중 그 성적이라면은 아마 2, 3, 4위, 그죠? 2, 3, 4위 돼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고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혼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진실이 알아준다면 저는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일해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청의 모든 공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는 조금 낫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제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현안으로 걸려있던 거 지금 대형 현안들은 풀지 못한 게 없지 않아요. 지금 다 풀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제3연육교 청라 7호 성관계가 이제 막바지에 있는 거 맞고 말고 못 푸는 거 없어요. 이제는 정말 인천이 놀라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이게 바로 인천의 가치의 창조. 아까 이종렬 원장님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갖는 가치 지향점은 그런 인천의 가치 재창조. 인천 주권 시대. 우리는 인천, 우리는 애인. 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여기 인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 모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 정말 열심히들 잘 해오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직자는 전부 다 전체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또 무책임한 그런 언사를 하거나 행동을 통해서 시정 불신을 초래하거나 우리 공직자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 시 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저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뜁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취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분 좋을 때 시청의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잘합니다. 더불어서 시청의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고 시의 자랑스러움을 얘기하고 제가 제일 행복해요. 반대의 경우가 제가 제일 많이 우울해요. 아니, 시청 공무원인데 간부 공무원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사람이 시청 공무원 맞습니까? 또 시청 공무원인데 그렇게 뭐가 불평불만만 많고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상처를 받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일부 극히 그런 사람은 아주 극히 적지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시민이 행복하고 인천이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금 만족스러운 점이 없어서 만약에 시정 불신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또 상처받는 얘기가 된다면 그거는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낫고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우리 같이 노력을 하자. 같이 노력하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개인이 아니라 300만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민선이면은 공무원도 민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임기 초에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시민을 위한 공직자다. 제가 시장이 돼가지고 무슨 사적 이익을 앞서서 공적인 걸 해본 적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저는 다른 무슨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그런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제가 일하는 동안은 그래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정말 사심 없이 이렇게 일했노라 평가받으면 그게 내가 성공이지 무슨 개인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일해 나간다면은 우리 인천시는 충분히 발전해가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인천시가 이제 더더욱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재정 문제도 해결을 했고 또 많은 대형 사업이나 이런 걸림돌도 이제 풀었고 이제는 희망을 열어가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나갈 일만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듭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는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임무를 다해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고백을 하면은 왜 인천의 이 유수한 공직자들이 이런 현안들이 이렇게 되고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서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3년 반 동안 일을 해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진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소임을 다하고 또 누가 뭐래든 시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장 혼자 이게 다 되겠어요? 다 여러분들이 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뭐 99%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는 거고 다만 시장은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사심 없는 시정 운영 철학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오늘날 금년 2017년도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나가면서 더 큰 우리 보람과 또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올해가 이제 연말 마지막 확대 간부회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마음을 좀 잘 새겨서 우리 시청 가족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 또 금년 한 해 남은 일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희망차게 출발하십시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확대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